제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뮤직비디오인데요. 일단 영상 먼저 보여드립니다. 나 너무 좋아, 이 노래. 여러분 혹시 눈치 못 채셨나요?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원본에 중국이 표절한 광고 영상을 교차 편집한 버전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하다 뮤비를 광고로 뺏기냐. 누구세요? 그렇습니다.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에 교차 편집된 영상 속 장면의 정체는요. 2019년 7월 중국에서 공개된 패스트푸드 전문점 KFB의 신제품 음료 광고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중국 현지에서 이 광고가 공개된 후 누리꾼들은요. 광고 속 장면이 2018년에 발매된 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네, 역시 중국 내에서 비판이 제기됐군요. 중국 내에도 블랙핑크 팬들이 많잖아요. 아, 그럼요. 이제 국경을 초월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광고 속에서 칠판 앞에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이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속의 리사 씨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 광고 속의 분홍색 바탕을 배경으로 커다란 체스판 위에 놓인 의자에 앉아 머리에 티아라를 쓴 여성의 모습. 그리고 뚜두뚜두 뮤직비디오 속에서 같은 분홍색 배경의 체스판 위, 그리고 역시나 티아라를 쓰고 있는 블랙핑크 제니 씨의 모습. 배경 색깔이 일단 똑같기 때문에 진행했는데 어색함이 없었고요. 같은 뮤비처럼 보여요, 그래서.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뒤이어 등장하는 바로 이 장면. 광고 속의 여성이 체스판 앞에 앉아서 검은 말로 하얀 말을 쓰러뜨리는데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 속에도 역시나 똑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와 판박이인 광고 영상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요. 대놓고 표절하다니 국가 망신이다 라고 비난하면서 중국 KFB 측에 광고 삭제와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KFB는 표절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그룹의 사진 2장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같은 그룹, 같은 앨범의 뭐 다른 사진인가요?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좀 차이 나요. 그런가? 화려한 컬러의 꽃을 배경으로 파스텔 톤의 의상을 입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두 사진. 그런데 말입니다. 엄연히 다른 그룹이었습니다. 왼쪽 사진은 2019년 11월 국내 걸그룹 아이즈원이 발표한 첫 번째 정규 앨범 블룸 아이즈 티저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지난 2월 13일 베트남 걸그룹 SGO48이 발렌타인 기념으로 공식 SNS에 공개한 화보로 전혀 관련이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나라만 바뀌었네. 그래서 베트남 현재 SGO48의 팬들마저도 이 사진들 아이즈원 사진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컨셉부터 의상까지 너무 비슷해 라며 표절 의혹을 베트남에서 제기했어요. 이거는 너무 표절이라고 봐도 뭐. 레퍼런스가 아니죠, 저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화보는 시안이라는 게 있고 그걸 참조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요. 오상진 씨 말씀대로 우리 광고 찍을 때 현빈 씨 사진 우리 엄청 봅니다. 참고만 할 뿐이에요. 맨날 걸려 있어. 그런데 베트남의 SGO48 외에도 아시아 내에서 국내 걸그룹을 모방한 일명 모조 그룹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 너튜브에 게재되면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한 뮤직비디오. 교복 컨셉의 의상과 칼군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소녀시대네. 정말 연식이 나오네요. 네. 여자친구? 그렇지. 이 영상은 중국의 6인조 걸그룹 AOS의 With You 뮤직비디오인데요. 뮤직비디오를 공개하자마자 국내 걸그룹 여자친구가 2015년 1월 발표한 시간을 달려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은 겁니다. 와, 했네. 제일러 스타일의 넥타이까지. 노래도 비슷한데? 교복 컨셉의 의상뿐만이 아니라 시계바늘의 움직임을 형상화한 여자친구. 시간을 달려서의 포인트 안무까지 그대로 복붙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똑같잖아. 전 뭐야? 같은 거야?
AOS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직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요 비추천 클릭 수가 당시 3,000개를 넘었다고 합니다. 거듭 얘기를 해드리지만 모조 그룹이 생겨나는 건 어떻게 보면 K-팝의 높은 위상을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렇게 정말 복붙하는 노력 없이 표절하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보고 그대로 베끼는 건 쉽겠죠. 그러나 그 어리석은 선택의 최후는 결코 달콤하지 않을 겁니다. 2018년 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 전략. 바로 미국의 6번째 군대, 우주군을 창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20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디자이너와 군 지도부 등의 협의 끝에 우주군의 새 로고를 공개하게 돼 기쁩니다. 라며 미국 우주군의 로고를 공개했습니다. 우주로 솟아오르겠다는 저 의지를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페이스 예. 포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의 우주군 로고가 공개되자마자 아니 어떻게 그걸 표절할 수가 있어? 다들 그걸 보지 않은 거야? 대체 무엇과 표절 시비에 휘말렸을까요? 미국 우주군의 로고와 이 로고입니다. 그렇죠. 저 어디 나오는 거죠, 저거. 미국 우주군이 표절했다는 이 로고의 정체, 바로 196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 드라마 스타트렉 속 행성 연방의 우주 함대 스타플릿의 로고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정말 너무 유사하네요. 로고 만든 분이 약간 성덕인가? 그럴 수 있지. 성공한 덕후 되려고 내가 로고를 만든다면 내가 스타트랙 스타트랙 로고를 로고를 박아놓겠어! 뭐 이런 거 아니까. 그리고 40년 전 오리지널 스타트렉 TV 시리즈에 출연했던 배우 조지 타케이는 SNS를 통해 우리에게도 로열티가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어요. 라며 우주군의 로고 표절에 유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창설을 했는데 이게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빈정상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은 저 로고를 보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우주군에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로고 중앙의 삼각형 디자인은 스타트랙 시리즈가 방영되기 전에 1942년 미 공군에서 이미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로고의 원조는 미 당국이다 이거죠. 이 표절 논란에 미국 정부가 끝까지 진지했던 게요. 이후에도 우주군에서는 논란의 로고가 딱 박힌 깃발까지 공개하며 표절이 아님을 또 강조했습니다. 예능으로 장난을 거는데 다큐로 받은 케이스죠. 청년 승부하네 그냥. 지난 2017년 4월 명품 브랜드 발레시켰니에서 SS 신상 쇼퍼백을 선보였습니다. 가격은 무려 약 2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상백을 본 이들은 에? 저 가방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디자인 표절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나왔죠. 나 저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발레시켰니 신상백이 표절 도마에 오른 이유. 이 가방과 정말 똑 닮았기 때문이죠. 저 손잡이의 길이, 손잡이 밑에 내려와 있는 끈 모양 이런 게 다 똑같네요. 집에 이 가방 있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뭐 가구 많이 사신 분들. 스웨덴의 가구 업체인 이케어에서요. 물건을 구매한 고객들이 장바구니용으로 구매하는 가방입니다. 가격은 단돈 1,000원입니다. 그래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발레시켰니의 표절 논란이 확산되자 이케어 측에서 먼저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적은 노력으로 디자이너 백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리지널 이케어 가방을 식별하는 법이라는 광고를 냈습니다. 이게 바로 원조의 클래스라며 실용성과 기능성을 부각시켜 광고를 한 것이죠. 아, 잘했네. 발레시켰니에서는 그래서 뭐 반응이 없었습니까? 바로는 아니었고요. 표절 논란이 있고 2년 뒤인 2019년 발레시켰니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뎀나 그바살리아가 학생 때 이케어 가방을 사용해보니 좋더라고요. 실제로 이케어 장바구니를 사용해보고 그걸 발레시켰니 브랜드로 재탄생시킨 거라고 합니다. 레퍼런스였네요. 레퍼런스였죠. 참고는 한 것 같은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바살리아의 말뜻은 자신은 일상적인 기성용품을 본 뒤 변형시켜서 예술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레디메이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패션 철학을 카피일 뿐이라며 조롱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신선한 발상의 전환이라며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명품 브랜드 채널에서 로마 속 파리를 테마로 한 공방 컬렉션을 선보이며 화려한 런웨이를 펼쳤습니다. 파리젠처럼 무심한 멋과 이탈리아 수공예의 정교함이 조화를 이루는 컨셉인데요. 당시 채널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고 칼 라거펠트 연출력과 빈티지 감성의 의상들에 패션계 이목이 쏠렸습니다. 저분이 연출하시면 항상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올해는 컨셉이 뭐다, 이런 게 유행할 거다, 뭐 이런 트렌드를 아예 선도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뉴 컬렉션이 공개되고 며칠 뒤 채널의 명성을 믿었는데 표절이라니 믿을 수가 없네요. 뭐야? 그리고 이게 바로 표절의 증거로 제시된 사진인데요. 너무 비슷하다. 같은 거 아니에요? 진짜 비슷한데? 자, 표절 논란을 제기한 이는요. 페어 아일 니트 디자이너 마티 벤틸리온이었는데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2019년 여름 저희는 채널에서 왔는데요. 샘플용으로 몇 벌 구매하려고요. 자, 이렇게 자신들을 채널 직원이라고 밝힌 이들이 스코틀랜드 페어 섬에 위치한 공방에 찾아와서요. 채널 디자인의 샘플용이라며 그녀의 제품을 구매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본인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이 채널 컬렉션에 떡하니 등장하자 어머머. 매우 화가 난 디자이너 벤틸리온이 본인의 SNS에 이 사실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주장할 만한데. 아니 이거는 왜냐면은 또 되게 왔었다며. 열받았겠네. 네. 그러니까 사과기까지 했으니까. 사실 여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디자이너 말이 사실이면 정말 속상했을 것 같긴 합니다. 아이러니한 게 사실 명품 브랜드들이 이 모조 상품 때문에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본인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좀 웃기고 그래서 채널이 뭐라고 했을지가 되게 궁금해요. 당시 채널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채널이 벤틸리온의 디자인에 영감을 받은 게 사실이다 라며 디자인이 유사한 점을 인정했고요. 당시 수석 디자이너였던 칼 라거펠트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디자이너 벤틸리온에게 사과를 전했다고 합니다. 2016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재판. 스피릿의 토러스 기타 도입부를 표절한 겁니다. 이런 화음 진행은 흔한 거라고요. 양측 변호인들의 팽팽한 대립 속에 묵묵히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두 남성. 이들은 1970년대 헤비메탈의 상징, 전설적인 록밴드 레드 제플린의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였습니다. 기타 연주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레드제플린 지미 페이지. 곡들을 연습하고 했었죠. 근데 이게 무슨 표절 소송인 거죠? 노래인가요? 노래예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록밴드 스피릿의 기타리스트 고 랜디 캘리포니아 측의 주장에 따르면요. 랜디가 작곡해 1968년도에 발표한 연주곡 이 토러스를 표절해서 만든 곡이 바로 레드 제플린의 명곡 스테어웨이 투 헤븐과 유사하다는 저작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지금 스피릿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이건 애매하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1960년대 후반 당시 신인이었던 레드 제플린이 스피릿 콘서트의 오프닝 무대에 섰는데 바로 이때 스피릿의 토러스를 듣고 1971년 스테어웨이 투 헤븐을 만든 거라고 주장했죠. 자, 반면 피고 레드 제플린 측은 스피릿의 토러스를 들은 기억이 없다라며 반박했고요. 지미 페이지와 로버트 플랜트가 웨일즈의 한 오두막에서 함께 작곡한 곡이라며 표절 주장에 대해 강력 부인했습니다. 이게 증명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전문가라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사실. 결국 재판이 열렸고요. 배심원 재판을 이루어져 8명의 배심원들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 곡의 피아노 연주곡을 듣고 유사성을 비교해봤습니다. 배심원 8명이 내린 만장일치 판결은요. 만장일치? Stairway to Heaven과 토러스는 유사하지 않습니다. 배심원 판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레드 제플린이 표절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9년 9월 스피릿 측은요. 핵심 멜로디만 추려놓은 악보를 보고 그것도 원곡에 사용되지도 않은 피아노로 연주한 곡을 듣고 유사성을 판단한 데에는 분명 맹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재심을 청구했던 겁니다. 애매하네. 어떻게 됐어요? 자, 그렇게 지난 2020년 3월 장장 6년 만에 기나긴 저작권 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소 법원에서는 레드 제플린이 스테어웨이 투 헤븐의 일부를 다른 노래에서 도용해 온 것이 아니라며 2016년의 판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레드 제플린 표절 혐의 벗었다라며 전 세계에 보도했습니다. 표절을 얘기할 때 이 노래나 음악에 대한 표절 논란이 전 개인적으로 제일 애매한 것 같거든요. 네. 그 이성적으로 안 되잖아요. 맞아요. 몇 마디 카피하면 표절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건 뮤지션 2019년 12월 5일 가요계 음색 깡패 크러쉬가 새 앨범 From Midnight to Sunrise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크러쉬의 새 앨범이 발표되자마자 가요계에선 큰 논란이 일게 됩니다. 자, 구성부터 분위기까지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죠? 이건 명백한 표절입니다. 크러쉬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표절 논란이 된 것은 바로 크러쉬의 앨범 커버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침묵을 지키는 크러쉬는 본인의 SNS를 통해 중대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논란에 휩싸여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해명을 해드려야 될지 저의 앨범 커버가 저 정도면은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 표정이 어둡잖아요. 네. 일단은 뭐 급하게 좀 뭐 어떤 해명을 하는 것 심각해야 돼, 같은데요. 우린. 자, 그럼 크러쉬가 어떤 해명을 했는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앨범 커버가 이렇게 논란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 너무 당황스럽고 구성이 달라요. 이게 구성이 이게 어떻게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구성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자, 표절 논란이 된 대상은 다름 아닌 아이스크림 엑설런트 B였습니다. 자, 크러쉬의 앨범 커버 디자인을 보면요. 엑설런트 B 특유의 그 하늘색과 금색 사각형 포장지와 3열 종대로 된 배열까지 엑설런트 B와 아주 비슷한 느낌이었던 겁니다. 너무 똑같다. 그래서 센스력 뿜뿜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장난으로 크러쉬의 이번 앨범 커버 표절인 듯이라며 유쾌한 표절 논란을 일으킨 것이죠. 그리고 크러쉬도 이 표절 논란에 유쾌하게 응수했습니다. 얘는 그냥 맛있는 애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표절 논란에 엑셀둥절했던 아이스크림 회사에서도 뜻밖의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아,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엑설런트 B 아이스크림 회사에서는요. 크러쉬의 앨범 인증샷을 올리면 사인 CD와 엑설런트 B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누리꾼들이 쏘아 올리고 크러쉬가 받아치며 엑설런트 B가 완벽하게 마무리한 유쾌한 표절 논란이었습니다.